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대출이 4조 1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지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지난달부터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은행권 대출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융당국이 악재가 터졌을 때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을 현 95%에서 7월부터 97.5%로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로 정상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하락폭이 컸던 건 엔터주였던 가운데 특히 하이브는 20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부모들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이메일을 두고 하이브 측과 어도어 간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분기 실적마저 저조하게 나오면서 기관의 매도가 거센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CPI 발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15일 저녁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도 비슷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략 내일은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 정유현이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신들의 매매 기법 제가 잘 포착을 해서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형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전문가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좀 많이 심하죠. 아침에는 조금 서늘했다가 오후에는 좀 따뜻했다가 또 저녁에는 좀 서늘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증시를 날씨가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날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더 훈풍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그 훈풍은 그리고 주식시장까지도 저는 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고 있는 그런 체감적인 힘듦은 더 나은 하루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좀 따뜻한 그런 훈풍과 그리고 좀 풍성한 좀 계좌 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일교차가 크지만 증시에도 따뜻한 날씨가 곧 불어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주 시작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인데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의 수익률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살펴주실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히든 종목, 물론 100% 수익도 있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9일 코스메카 코리아
매매를 했는데요.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 내에서 어떤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VT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금 정말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크게 뭐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좀 가지고만 오셨다라고 하면은 5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 발산 구간에서 좀 짧게라도 좀 매매를 했는데, 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잉글 우드랩을 가지고 있죠. 잉글 우드랩이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약간 좀 미진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또 하나 코스피 이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과 그다음에 어떤 이슈까지 이벤트까지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 물론 지금 일부를 매도를 했지만 나머지는 좀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거는 5분봉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5분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지가 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자, 제가 매도를 했던 곳을 잘 보세요. 이 매도를 했던 구간이 바로 그 전에 있던 앞전에 있는 이런 매물대와 결합이 될 때, 만날 때 하락을 보일 때는 일부 물량을 줄이는다. 그러니까는 되게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못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물량을 줄이고, 저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구간에서 다시 재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까지도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장품 섹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재 섹터는 가는 그 기간이 좀 길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그 전에 SDN도 매매했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종가 매매를 했었던 금양 그린 파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가에 매수를 했고 시초가에 거의 매도를 하면서 뭐 짧게 2% 정도 수익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매도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초가에 수익을 줄 때 일단은 지금은 먹고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지금 주식시장에서 계속 봐야 할, 왜냐하면 AI 전력 관련돼서 보여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자, 현대마린솔루션도 장 중에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시초가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보세요. 여기서 돌파되는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하고 짧지만 그래도 확실한 수익을 얻고 나왔다. 그런데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전략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던 BH입니다. BH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옴에 따라서 그 실적을 뜯어보니 이게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실적이 계단식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러한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흔들림과 상관없이 계속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상승했을 때 종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종가 추가적으로 매수, 그리고 한번 강하게 올라올 때 한번 매도를 했다가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할 때 다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BH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5월 3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항상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매매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뭐 변압기나 이런 종목들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물론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다가는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전하게, 왜? 바로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양 그린파워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BH까지 이영석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정적으로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처럼 안정적으로 나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한 번이죠. 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럴 때 가장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전문가님은 변동성도 없고 뭐 네.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 올라가고, 팔면 올라가고 사면 좀 빠지고, 그런 좀 답답한 장이죠, 지금 네. 자체가. 그렇다면 이런 답답한 장일 때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딱 써놨습니다. 눈치를 봐도 너무 많이 본다라고 제가 한 줄 평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보시면 뭐 4월의 PPI나 뭐 CPI가 이제 14일과 15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은 좀 상승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상방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다 해줄 거고, 그리고 뭐 언론에서 다 나올 건데, 저는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시장은 상방으로 틀 수 있다. 왜냐? 지금 주도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수치들이 저희 주도 섹터가 많이 올랐을 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빠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 섹터나 뭐 바이오 쪽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4월 물가지표 시장 예상 부합 및 하회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9월 인하 기대감.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7월이든 9월이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바로 그 종목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버리자라는 말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저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팔고 사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력 세터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화장품 세터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요, 뭐 화장품, 로봇, 뭐 조선 원전이 상승했고, 뭐 엔터,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는 하락했는데,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섹터라도, 어떠한 종목 섹터라도 상승 업종이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면 추가 상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예전에는 100이란 돈으로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 한 종목을 더 사서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이 상승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좀 조정을 보였던 종목군들에 의해서 종목군들을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뭐 상승 업종의 시가총액 상승은 추가 상승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진 종목. 왜냐? 물론 전력 전선 관련해서 AI에 대한 수요가 뭐 전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 섹터가 커지는 건 알지만 너무나 그쪽의 섹터가 지금 너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은 들어가기는 조금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도는 대한전선과 현대마이솔루션, 대한전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식의 어떤 그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자,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한 사람도 있지만 매도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AI나 어떤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어느 정도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사실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오늘 조금 나왔는데, 저는 이 하락 구간, 즉 한 800 코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0 이하에서는 저는 좀 스트롱 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는 조금은 다릅니다. 코스피는 사실 그 밸류어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자금이 지금 코스피로 좀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여기서의 돈을 가지고 코스피를 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으로 빠진 종목은 그런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라. 단 지금 보실 때 한 850 이하일 때는 스트롱 바이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은 일단은 종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집중은 제가 교육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방을 향해서 갈 것이고, 그리고 개별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더 보는 게 좋겠고, 유망했던 섹터들 중에서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매수에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를 먼저 봐야 하는지 강세 테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클라우드 부분 성장에 힘입어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22일로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성적을 내놓는다면 인공지능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주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AI 테마주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브리지텍인데요. 오늘 장에서 24.1% 정도 상승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DC 랩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2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와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AI와 관련해서 브리지텍. 자, 우리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전문가님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이전에 크게 찍고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W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는 지금 브리지텍인데 지금 오픈 AI의 GPT-5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매수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K뱅크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관련해서 한번 최근에 어떤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대화되는 AI 비서 애플 시리의 생성형 AI 결합 할까 그래서 6월 달에 있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아마 이 부분들을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그겁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인데 차세대 음성 서비스 시리 공개하면서 챗 GPT, 즉 애플과 어떤 MS와의 어떤 만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AI 관련된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보인 AI 관련주들을 미리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좀 먼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로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종목이나 혹은 어떤 섹터를 보신다 그러면은 결국 상승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개발자 회의에서 AI 음성 서비스 시리의 차세대 버전이 공개되는데, 자, 그리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14일과 16일에 MS CEO 서밋 개최하는데 이때 AI 관련된 내용이 좀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LG전자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그런 사장이 직접 가서 뭐 그것도 내용도 듣고 만나기도 하면서 좀 AI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내용들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브리지텍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AI 컨택 센터, 뭐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뭐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오늘 본질적으로 올랐던 부분은 뭐 K뱅크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I 관련주로 일단은 체크가 되고 있는데 뭐 AI 음성, 챗봇 음성 인식 그래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음성 신화는 챗 GPT의 강자라고 하면서 그쪽에도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 K뱅크 상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K뱅크 지금 최근에 인터넷 솔루션 인터넷 은행들 뭐 토스뱅크나 K뱅크나 이런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의 종목들을 보면 금융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금융주의 어떤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AI 플러스 그다음에 이런 금융주로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K뱅크가 1분기 최대 실적을 하면서 그 인터넷 은행에서 좀 좋은 성적을 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K뱅크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아마 상장을 할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브리지텍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왜냐? 지금 K뱅크의 시가총액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6조 2,700억입니다. 그런데 K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0.8%인데 사실 뭐 0.8%라고 하면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뱅크 시총이 워낙 크고 그리고 브리지텍의 시가총액이 현재 1,1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총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5월 13일 오늘 기준으로 약 5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의 어떤 절반 정도의 어떤 그런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브리지텍이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특히 바로 K뱅크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AI에 대한 관련된 내용까지 합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브리지텍의 시가총액, 즉 요 지분 투자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도 이때도 상승했던 부분이 바로 올해 초인데요. 바로 K뱅크 상장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었죠. 하지만 상장은 올해가 아닌 어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았지만 지금 이 구간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지가 되는 부분, 지지와 저항이 되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더 화면을 좀 길게 했다라고 하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좀 지금 요 구간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 살짝 9,000원대 초반에 살짝 이 닿을 때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바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지텍 매수는요, 여러분들께서 요 구간 9,000원대 초반에서 한번 눌림을 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지금 보시면 자, 상승과 하락을 보면서 이런 식의 컵앤핸들 패턴까지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따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그리고 또 금융주로 묶여져 있는 브리지텍, K뱅크 상장 등 다양한 재료가 묶여져 있으니 매수해 보시는 거 말씀을 하셨고요. 단 9,000원 초반대에 왔을 때 매수가 유효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지텍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HDC 랩스에 대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또 매수이네요. 네, HDC 랩스는 왜 매수 들어주셨을까요? 자, HDC 랩스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면 사실 HDI 컨트롤스와 HDI 서비스가 합병이 돼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자, 관련 내용은 뭐 스마트 홈이나 빌딩, 그러니까는 뭐 빌딩 관련 빌딩을 좀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이게 왜 AI랑 엮여져 있는가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빌딩 관리나 이런 스마트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AI와 데이터 기술을 접목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EO가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5배 오를 것이다. 사실 뭐 시장에 이러한 시그널을 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 HD 랩스가 향후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정해준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가를 말할 때 물론 실적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떠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는 어떤 그림도 향후 성장에 대한 그림을 좀 청사진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인데 지금 HDC 랩스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D랩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올라왔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 자체가 이 구간,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을 어떻게 돌파했나요? 바로 갭상승하면서 지금 언제입니까? 이게 작년 5월 달이니까 거의 1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보여줬지만 지금 CEO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단 뭐 좀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가 바로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앞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좀 고리타분하고 했던 그러한 그 빌딩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AI라는 것과 대체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HDC 랩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러한 윗골이 나왔지만 저는 이 윗꼬리가 단순히 어떤 매물에 대한 소화가 아니라 그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HD랩스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HD랩스 CEO가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또 많은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망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서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가 뽑아온 개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올해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며 5월 9일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앞서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국내외 총 2,021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201대 1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오늘 장에선 7.09% 상승하며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 HD 현대마린 솔루션 뽑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네. 이렇게 IPO를 한 신규 상장주들 보통 처음에 하루 이틀 막 오르다가 금세 좀 힘을 잃기 마련인데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의 2배를 넘겼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또 돌파인 만큼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사실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약간 고평가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주가는 단순히 실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수급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저는 이 종목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자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사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상장한 이후에 468%, 약 한 5배 정도는 올랐어요. 그런데 과연 에코프로 머티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MSCI 어떤 편입이나 이러한 수급적 이슈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즉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코프로 머티한테 굉장히 좋은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진 건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을 투자하는 분들은 바로 에코프로 머티 같은 MSCI 편입 혹은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선박이나 이런 것도 애플 서비스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한 그 내용들보다는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최대 주주가 HD 현대니까 얘는 뭐 거의 팔질 않을 거고요. 근데 지금 55.8%가 지금 6개월 락업 물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주주가 또 되어 있는데 얘도 6개월 락업으로 물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벌써 78%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주 당연히 안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4%가 지금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6%만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올 물량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대마린 솔루션이 MSCI 편입 가능성이나 유해 특례 편입성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4월 마지막 주에 있는 종목을까지 거기에 편입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는데 사실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상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6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은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과 12월 달 두 번 정기 변경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6월 13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이 6월 13일까지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오늘 49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50에 편입된 상태에서 6월 13일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마린솔루션이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6월 달까지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즉 현대마린솔루션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런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매매를 했던 추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HD 마린솔루션이 좀 나올 물량도 없고, 그리고 정말 매수를 하면 할수록 딸려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6월 13일까지 즉 선물 옵션 만기 그 날까지 52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특례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코스피 200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 저기 볼게요. 5월 MSCI 편입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압도적인 시총이라고 하면은 5월 MSCI 편입도 가능을 해요. 뭐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지만, 그만큼까지의 압도적인 시총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5월 달 편입은 살짝 좀 애매하고요. 일단 6월 달 코스피 200 편입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가 오늘 그 거래 대금 자체도 지금 거래 대금 전체 상위 한 2위 정도를 기록하면서 좀 활발하게 좀 매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서부터 계속 매매를 하셔도 돼요. 빠진다 그러면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사도 될까라고 할 때까지 이 종목은 6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정말 매매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매할 만한 그러한 매력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만 가지고 6월 달까지, 6월 13일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 정말 이렇게 좀 강한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종목일수록 조금은 매수하는데 두려움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QR코드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더 크게 보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매매 기법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형석 전문가께서 투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 차트 관심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정말 그 알찬 종목들 가져와서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게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NC소프트랑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보시면 데브시스터즈, 펄어비스 이러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은요, 전형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순환매 종목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8월에 신작이 있어요. 8월 신작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거의 기관의 수급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는 빈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빈집 어떤 기관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기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론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어요. 자,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간들은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갭만 좀 메꾸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8월 달까지 신작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매매를 하실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입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약간 좀 과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할 텐데요. 자, 일단 3일선과 5일선과 10일선 지금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급등주 매매는 중간 부분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그 조정을 보인다고 할 때는 뭐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최근에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는 것들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쌍봉을 보이는 것도 쌍고점을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는 대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는 요령,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종목으로 한번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는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의외로 빨리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이 나고 싶으신 분들은 실리콘2 같은 종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현상 같은 경우가 사실 고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오늘 거래대금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눌림을 보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현상 같은 경우 한번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눌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신다라고 하면은 교육방에서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미니 박스권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눌림목 어느 구간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분봉으로 보면서 제가 어떤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어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육방에서 한번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투자 강의까지 들어보고 오셨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히든 종목이나 들었을 때 최근 가장 강하게 갔던 종목을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바로 DI였습니다.
자, 제가 DI를 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기간 내에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바로 실적 부분들이 어떤 계산을 해봤을 때 최소 50%는 무조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시장의 어떤 광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막 100%까지 올라갔었죠. 마찬가지로 BH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주로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인터플렉스, BH 뭐 이러면서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바일 쪽, 노트북, TV, 게임기,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VR, 뭐 무선 충전기, 전기차 배터리팩 이 모든 구간에 들어가는 FPCB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BH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어떤 많은 그런 수요가 있으면서 정말 꾸준히 성장을 해온 종목이지만 항상 그런 박스권에 좀 갇혀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분기 개선돼서 좋다. 그런데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영업이익은 103%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녹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200억까지 달성할 수 있다. 혹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지금 어떤 평가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900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 단으로 만약에 PER을 계산했을 때 8배 정도거든요. 이게 왜 싸냐면은 우리가 어떤 성장주나 이런 것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PER 한 20배까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뭐 2025년, 2024년도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강하게 상승할 때 2025년 실적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해가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그때가 25배에서 30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BH 같은 경우는 8배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 올해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8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12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했을 때 BH 같은 경우 줬을 때 대부분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PER로 계산했었거든요. 10배만 준다라고 해도 20%고요. 12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50%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종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에서 50% 이상의 어떤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만큼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구간 아주 그냥 뻥 뚫려 있잖아요. 이 구간이 바로 BH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고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BH 정말로 내가 얼만큼 잘 매수를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BH였습니다. DI를 이을 후속주로서 BH,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지고 가시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겠다. 상방으로 많은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해야 할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이영석 전문가와 가까이에서 함께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로 지금 찍고 한번 이 공간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주는 AI 관련 주였는데요. 브리즈텍, K뱅크 상장 등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HDC랩스도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또 개별주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수급이 좋다, 추가적인 돌파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끝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은 BH였습니다. DI를 이을 후속주로서 보유하신 분들도 좀 더 홀딩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